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1 전하를 띠는 이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온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원소, 원자, 분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요. 그리고 원자는 기본 입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소와 원자를 많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원소는 어떠한 원자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분이란 말뜻 자체가 어떤 물질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합, 집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원자를 이루는 두 가지 구성 물질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먼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을 그릴 때는 이것이 원자요 라고 먼저 영역을 표시해 준 다음에 그 안에 원자 핵을 표시해 주는데요. 이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양 전하량이기 때문에 안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즉 전하량이죠. 그래서 그려줄 때는 원자 핵보다 작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었어요. 이때 전자의 개수는 원자 핵의 전하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자 핵의 전하량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분자라는 것은요. 바로 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때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어요. 종류가 같다 하더라도 수가 달라지면 다른 종류의 물질이 되는 거고요. 분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수가 같다 하더라도 종류가 달라지면은 다른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같은 분자는 종류와 수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류, 즉 원소가 같은 건지 구성 원소는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원소들, 그 원소의 원자들이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을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분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자식을 토대로 이 분자를 이루는 정보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야 했었어요. 이 내용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짧게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온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의 전기적 성질이에요. 이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은 양 전하를 띠고 전자는 전하를 띈다.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전자 한 개의 전하량 마이너스 1 외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원자에서 원자 핵이 띠는 양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전하의 총량은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원자의 전하량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들의 총 전하량이 합해지면은 0이 나와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전자 중 일부는 다른 원자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은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전자의 몇 개만 일부만 왔다 갔다 받거나 혹은 잃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할까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형태가 띠게 되고요. 그에 따라 이온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밑에서 모형을 통해서 공부하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온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온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형태인데요. 이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바로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지 원자 모형으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형뿐만 아니라 이온식이 있는데요. 자, 이온식이라는 것은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 자, 전하의 종류라고 한다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양 이온이면 플러스, 이온이면 마이너스를 표시해 준다는 얘기고요.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전자를 몇 개 잃었는지 혹은 몇 개 얻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온의 형성 과정을 직접 모형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의 형성 과정을 원자 모형과 이온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리튬 원자 모형을 가지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리튬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입니다. 그렇다면 리튬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의 전하량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이때 전자의 개수는 3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원자 핵의 위치는 원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원자 핵을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그릴 건데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를 표시해줘서 3개를 원자핵 주위에 위치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를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리튬은 리튬이기 때문에 Li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 중에 전자 한 개를 잃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전자의 개수는 3개에서 2개로 감소했기 때문에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입자적 개념에서 봤을 때 원자 핵은 플러스 3, 전자들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계산하면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입자가 전하를 띠는 거예요. 입자가 플러스 1이라는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먼저 원자핵은 동일하게 플러스 3으로 유지가 되지만 전자는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개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온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를 먼저 써준 다음에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부호를 가지고 써줍니다. 그러면 현재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 전자의 개수는 몇 개였죠? 즉, 1개였어요. 1개를 잃었어요. 따라서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분자식에서 얘기를 했지만 숫자 1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입자적 개념에서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이온식의 위에 들어가는 것 또한 플러스 1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1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자를 한 개 잃었구나 라고 하면은 잃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양이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자를 한 개 잃었기 때문에 이온식에서 1 플러스라고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예요. 그럴 때 원자의 총 전하량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0을 띄워야 돼요. 따라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2가 되게 되고, 이때 전자의 개수는 12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자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죠. 자, 가운데에 플러스 12라고 원자핵을 그려줄 수 있고, 전자는 작게 12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전자들을 그려주었는데요. 이때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원자를 표시를 해볼까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그릴 수가 있어요. 원소 기호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전자를 2개 잃었대요. 2개를 잃었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뿅 날아가고 다른 하나 뿅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똑같이 12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12개에서 2개 잃었기 때문에 10개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입자적, 전체적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의 총 전하량을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양 전하량이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이온을 띈다, 잃었다 라는 뜻은 양이온을 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전자의 개수는 2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식을 쓸 때 Mg 원소기호 그대로 써주시고 나서 전자 2개 잃었고 얘는 양이온이에요 라고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 2개 잃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온식을 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찬가지로 이온의 모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12로 동일하고요. 전자는 2개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가 아까랑 약간 다른데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움직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음이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의 형성 과정은 양이온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루오린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래요. 하지만 플루오린 원자의 전하량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0이죠. 따라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9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전자의 개수는 9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F 발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라지 F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존재하고요. 이때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9입니다. 따라서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9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자 1개를 더 얻었다고 했어요. 즉 바깥에서 전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화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플러스 9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전자들의 개수는 9개에서 1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이 되게 되죠.
그럼 입자적 개념에서 봤을 때, 입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들의 총 전하량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자를 한 개 얻었다라는 거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얻었다라는 개념은 양 전하량보다 전하량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었다. 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전자의 개수는 1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온식으로 표현하면은 똑같이 플로린이지만 여기서 위에 첨자로 1-라고 쓰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숫자 1은 어떻게 한다 했죠? 생략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숫자 1은 생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같이 지워졌네요. 자, 표현을 다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로린의 이온식은 다음과 같이 F-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원자 모형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온 모형입니다. 이온 모형은 원자핵이 동일하게 입자의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때 전자 한 개를 더 얻었기 때문에 전자를 총 10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총 10개를 그려보았어요. 자, 이 내용을 다시 산소 원자에 대입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소에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산소 입자의 총 전하량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자들의 총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데 바로 마이너스 8임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자들의 개수는 8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먼저 원소 기호를 먼저 써볼 건데요. 산소는 영어로 오xygen이기 때문에 O라고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 모형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모형에 한가운데에 원자핵이 존재하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들은 총 8개가 존재하는데요. 8개를 다음과 같이 조그맣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전자를 2개를 얻는 상황이에요. 바깥에서 전자가 2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플러스 8이고요. 전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총 10개로 증가하게 되고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들의 총 전하량을 더해버리면 얼마 나오나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입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전자를 2개를 얻었기 때문에 양 전하의 양보다 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전자를 얻었다란 뜻은 전하를 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때 전자의 개수는 2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온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소 기호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위에 오른쪽 첨자로 전자의 개수를 써주시고 전하임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온식이 완성이에요. 그럼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온을 모형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원자핵은 중심에 똑같이 플러스 8로 존재하지만 전자들은 2개가 늘어서 총 10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자 2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전자의 이동 파트 내용을 가볍게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있는데요. 얘네가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의 이동만 있기 때문에 원자핵의 플러스 양 전하량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변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자들의 총 전하량, 즉 전하량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이
양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나 적어질 때는 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적어질까요? 바로 잃어야 되겠죠? 잃거나. 반면에 많아진다. 언제 많아질까요? 바로 얻거나 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적어지거나 많아져서 이온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면은 양이온을 띠고요.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온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온식을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먼저 원소 기호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얻거나 잃은 전자의 개수를 앞에 써주시게 됩니다. 이때 숫자 1은 생략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하의 종류, 즉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나타내주면 되는데 양이온은 언제 된다고 했었죠? 전자를 잃을 경우. 반면에 언제 음이온이 된다고 했었어요? 전자를 얻는 경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이 금속 원자들이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반면에 플루오린, 산소, 염소, 황 등과 같은 비금속 원자들이 바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온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자, 이온의 이름은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우리는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만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고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음이온은요. 무슨 화이온, 바로 화자를 더 추가적으로 붙여서 화이온이라고 붙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소 이름이 땡소, 소로 끝나면 이 소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화이온이라고 붙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염소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염소는 소자를 지우고 염화이온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래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시간을 잠시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채우고 나서 다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자, 잠깐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잘 모두 양이온과 음이온을 모두 채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수소 이온, 그냥 양이온 때문에 이온이라고 단어만 붙여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을 붙여주시면 되고 나트륨이기 때문에 그냥 이온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륨이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라고만 붙여주시면 되고 이온이기 때문에 얘도 이온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납 이온, 구리 이온 모두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를 가지고 이름을 읽을 줄 아시면 그 다음에 이온자라고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분홍색 형광펜을 친 것처럼 얘네들은 모두 양이온이라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이온들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플루오린, 화이온, 화자를 붙였죠. 그리고 염소이지만 소자를 생략하고 염화이온, 그리고 아이오딘, 화이온, 산소지만 소자를 생략하고 화이온, 황화이온. 이렇게 화이온이라는 단어들이 붙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이온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녀석들이 있는데요.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색깔 표시해 놓은 이 상자 안에 들어간 녀석들이에요. 자, 이 이온들을 보시면은요. 한 가지 원소,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이 바로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다원자 이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처럼 행동하는 이온인데 이때 이 다원자 이온의 이름은요.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각자 고유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주시면 좀 좋습니다. 특히 암모늄 이온, 수산화 이온, 질산 이온, 탄산 이온, 황산 이온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뒷시간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을 해봤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온의 형성 과정을 원자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를 얻었고 잃었고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렇게 모형을 표현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온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소기호에다가 전자를 한 개 잃었는지 2개 잃었는지 혹은 한 개를 얻었는지 2개를 얻었는지 등등을 바로 부호와 기호로 숫자로 표현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신다면 여기 내용 파트 여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전하를 띠고 있는지, 이온들이 왜 전하를 띠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험을 가지고 실제로 이온들이 전하를 띠는지 안 띠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어떤 이동을 보이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